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도 인정 안 하면서 왜 질의를 합니까? 본인의 양심이 있다면 수사받으면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한번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실정 조국 심판 국정감사입니다. 결국 이것이 뭐냐? 민생의 시작이라고 보기 때문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조국 심판 저희가 꼭 해야 됩니다. 막무가내식 정치공사나 근거 없는 저질 폭로, 무작정 발목 잡기가 없는 국정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성숙한 자세로 협조해 주기 바랍니다. 검찰의 다음 칼이 패스트트랙 수사를 향할지도 관심인데요. 오늘 오후에 황교안 대표가 패스트트랙 수사 관련해서 전격 검찰에 출석했습니다. 이 문제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 중구 성동갑의 민주당 홍익표 의원, 대구 북구갑의 자유한국당 정태욱 의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송 들어오기 전에 검찰이 보도자료를 내고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한 검찰 개혁안에 대해서 답을 했습니다. 볼까요? 네. 지금 들어온 내용 보겠습니다. 검찰 개혁 조치입니다. 방금 검찰이 밝힌 내용인데 세 개 검찰청을 제외한 모든 특수부를 폐지한다. 는 것이고 특수부는 이제 그동안에 검찰의 힘을 상징하는 부서였고요. 외부기관의 파견 검사들 역시 검찰이 주요 부처에 나가면서 검찰력이 커진다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전부 불러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검사장급이 차관급 처우받는다 해서 40여 명이다 이런 지적 계속 있어 왔는데 일단 전용 차량 제공 중단하기 이건 얼마 전에도 언론에서 예. 지적했던 건데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 우리 네. 야당 의원님 한번 해주세요. 그러시죠? 아이고, 양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검찰 개혁은 이게 우리나라 헌정사 70년대의 가장 중요한 화두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검찰이 항상 새로운 권력이 들어서면은 이미 권력을 잃어버린 죽은 권력에 대해서 살아있는 권력의 하청을 받아가 죽은 권력을 마음껏 공격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고,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의 핵심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유지하는데,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아주 국민들의 뜻에 따르게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에 임명하게 되니까 그 명분을 검찰개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검찰개혁을 어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야기했듯이 빨리 답을 내라 할 때 그때 이야기하는 것이 특수부 폐지였습니다. 그리고 네. 그 수사 그 피의 사실 공포를 하지 마라 이래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제 이 이야기는 실제로 검찰 개혁의 가장 중요한 핵심인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놔두고 그 특수부 축소하는 것으로 이게 줄어들었습니다. 이 특수부 축소는 이미 패스트트랙에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는 그 법에도 이미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별 내용도 아닙니다. 네. 오히려 이거는 검찰 수사를 방해하는 것에 대한 물타기로 낸 것에 대해서 아마 검찰이 그래 알았다 너들 원하는 대로 내가 그 특수부 줄이겠다 그렇게 한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정권으로부터 살아있는 권력으로부터 독립하는 게 더 중요하다 이 말씀이시죠? 예. 네. 그리고 이거는 또 패스트트랙에 다 들어가 패스트트랙에 네. 올라간 검경수사권 조정 법안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네. 네. 매우 미흡합니다. 검찰이 어제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서 발표한 한 장짜리인데요. 이 구체적인 조치는 세 가지 지금 네. 그 사회자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 3개 서울중앙지검 등 네. 3개 검찰청 제외하고 특수부를 폐지하는 것, 즉 특수부를 축소하는 거죠. 특수부를요. 그다음에 외부기관 파견검사 전원 복귀하는 문제 등이고요. 이런 문제는 아주 기본적으로 당연히 이전에 했었어야 되는 게 지금까지 늦춰졌던 거고 네. 앞에 모두에 보면 그 내용을 보면 인권 수사에 대한 내용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법률 개정 이전에
관련돼서 그 특수부를 좀 더 축소하고 대신 특수부의 수사 검사들을 형사부나 공판부를 배치해서 민생 문제, 그다음에 현안 문제들을 좀 다루겠다는 내용이 있고 인권 전담 검사 또는 인권 보호관을 해서 검찰의 인권사를 강화했다는 내용도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당연히 했어야 될 내용들을 검찰이 지금까지 차일피일 미뤄오다가 대통령 지시에 의해서 좀 마지못해 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늦었지만 이거라도 발표한 게 다행이고요. 검찰 개혁은 그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네. 인권 수사와 그다음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확보하는 한편, 그다음에 민주적 통제와 인권 수사를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에 대해서 전면적인 검찰 개혁을 이제 시작했다 생각합니다. 네. 대검의 공식 자료를 보면 대통령 지시에 대해 검찰권 행사의 방식, 수사 관행, 조직 문화 등에 대해 국민과 검찰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토대로 말씀하신 인권 보장을 최우선으로 하는 검찰 개혁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이 같은 총장 지시사항을 공개했습니다. 자, 대정부 질의에서도 국회 대정부 질의 오늘 사회 분야인데도 오늘 또 조국 장관이 역시 거의 주인공이었습니다. 네, 준비가 됐습니까? 좀 보겠습니다. 너무 멀리 왔다고 후회하지는 않습니까? 매일매일 무거운 마음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 중에서 조국 씨를 법무부 장관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따로 부를 방법도 없어서 법무부 장관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왜 질의를 합니까? 여기 범죄 의혹들 한번 보십시오. 22개로 요약을 해봤습니다. 부인의 범죄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 그다음에 본인의 의혹 중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인정하지 못하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을 해보십시오. 지금 이 모든 문제가 수사 대상이고 수사가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대해서 제가 가타부터 언급하는 그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인 정경심 교수는 검찰로부터 소환 요구를 받은 사실이 있나요? 오늘까지 알지 못합니다. 없습니까? 알지 못합니까? 알지 못합니다. 아니 부인과 집에 가면 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요? 통지받은 적 없습니다. 서초동 주변에서는 정 교수의 출석이 이처럼 늦어지자 정 교수가 소환에 불응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 소환 불응한 일이 있습니까? 전혀 그런 적 없습니다. 없습니까? 사회에 언제든지 협력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볼까요? 주 의원도 판사 출신이신가? 예. 그렇죠? 네. 판사 출신. 네. 어떻게 보셨어요? 그 앞에 저희가 마저 편집을 못했는데 오늘 좀 특이 사항이랄까요? 이낙연 총리가 비교적 그동안은 좀 말을 아끼는 편이었는데 오늘 강도 높게 검찰을 좀 비판하는 쪽에 답변을 했고요. 두 분 보셨겠지만, 네. 이낙연 총리는 또 11시간 집 압수수색한 것 관련 질의에서도 6시간 했다는데 나머지 5시간은 뭐 했느냐. 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듣고 싶다라는 이야기도 제가 화면에서 봤습니다. 자,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 대정부 질의. 네. 오늘의 대정부 질문보다도 이 조국 씨 사건의 특성을 한번 이야기를 하면은 우리가 건국 후에 70년 동안 국무위원들 중에 이렇게 비리나 위법이나 위선적인 사람이 처음이에요. 시끄러울 수밖에 없죠. 그리고 또 이분이 하는 행태를 보면은 뭐든지 부인해 버립니다. 그리고 또 부인한 것이 거짓말로 밝혀지면 또 궤변을 늘어놓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실체적인 진실을 밝히려 하다 보니까 검찰 수사가 느리게 될 수밖에 없고 검찰 수사의 양이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은 그거는 개인의 비리나 가족의 비리로 끝날 문제를 가지고 억지로 이 정부가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이 사람을 임용을 하고 법무장관도 임용하고 또 검찰을 동원해 가지고 전 국가 권력을 이용해 가지고 정부 여당이 검찰을 공격하다 보니까 정권에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끼리 싸움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정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오기에 의한 인사에 의해 가지고 네. 단순히 개인 비리나 가족 비리로 끝날 사항을 국가적인 사안으로 튀어가 전 국민들을 두 갈래로 갈라치게 해가지고 싸움 붙이는 형국이 돼버렸고 이것이 바로 지금 현재 그 대정부 질문에서 그대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래 봅니다. 글쎄요, 뭐 조국 장관의 도덕성 여부에 대해서 뭐 판단이 엇갈릴 수 있겠는데 제가 보건대 아마 지금 정도 판단 기준으로 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들은 이 청문회에 올라오기조차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실제로 조국 후보자가 조국 장관이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나는 게 없습니다. 대부분 의혹이고요. 현재 검찰 수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이후 밝혀지겠지만
통상적으로 과거 장관 후보자들이 갖는 게 뭐였습니까? 주민등록법 위반했었죠. 그다음에 그 투기라든지 부동산 투기, 네. 병역 문제 등등 있었지만 실제로 이 조국 후보자 개인에 관련된 비리나 범죄 위법 사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네. 오늘 이 대정부 질문이 있었는데 사실상 어쩌면 이번 20대 국회 마지막 대정부 질문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 정기 국회고요. 이후에 정기 국회 이런 대정부 질문 기회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네. 산적한 현안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 사회문화 분야이기 때문에 교육 관련 이슈도 있고, 그다음에 소위 그 청년들의 문제, 그다음에 그 여러 가지 우리 사회의 갈등의 문제도 있고, 또 아울러서 이 문제가 되고 있는 아프리카 돼지 열병 문제 등등 여러 가지 사회적 현안이 있는데, 이런 민생 현안이 주요하게 다뤄져야 될 사안에 대해서 전혀 논의조차 되지 네. 않고 오직 조국 장관에 대한 정쟁만을 자유한국당에서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럽습니다. 국민은 네. 없고 조국 장관 후보자만 조국 장관만 있는 거죠. 네, 자, 조 장관이 자격이 있다 없다 그 원론적인 이야기는 제가 이 자리에서 지금 거의 한 달 반째 하고 있어서 네, 좀 구체적인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 대통령이 검찰에게 개혁안 갖고 와라 이렇게 예. 구체적으로 말했고 공교롭게 한 30분 전에 검찰이 일단 뭐 답안지 가안처럼 하나 내놨습니다. 예. 네, 두 분 다 미흡하고 시작이다고 말씀하셨는데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이 조국 장관 가족에 대한 수사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십니까? 그럼요. 굉장히 이제 어제 이제 그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불러가지고 업무 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네. 검찰총장한테 지시한다. 그 말 자체도 참 우리가 정식 공무원 오래 한 사람 입장에 보면 그런 말을 듣기 힘듭니다. 그 자리에 없는 사람은 지시한다는 표현을 안 씁니다. 보통 뭐 이런 걸 한번 검토해 보세요. 이 정도 하는데 그렇게 지시를 네. 하고, 그리고 또 어제보다도 또 이틀 전에는 아예 검찰이 수사를 할 때에 자제를 하기 바란다. 이런 이야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 수사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직접적으로 개입하기 시작했다는 느낌이 듭니다. 어제 했는 말을 아예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권력이 국가기관은 국민 앞에 겸손해야 된다. 그리고 또 이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된다. 그리고 검찰도 행정부의 하나다. 그러니까 내 뜻대로 해라는 뜻입니다. 수사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 바로 그 개별 사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에 개입하는 사건이고, 이거야말로 정말 그 국정농단 내지 사법농단에 해당되는 네. 그런 아주 큰 사건이라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대통령의 지시라고 표현할 정도로 검찰이 그동안 사실상 매우 자신들의 확대된 권한을 무제한적으로 사용했습니다. 검찰이 사법기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검찰 스스로 준사법기관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매우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우리의 입법, 사법, 행정에서 사법기관은 법원을 의미하고, 네. 검찰은 국가기관입니다. 국가행정기관이고 대통령의 그 지휘감독하에 있고, 대통령을 대신해서 법무부 장관이 지휘감독하는 국가행정기관입니다. 그러나 마치 검찰이 사법기관, 즉 법원과 대등하다는 듯한 인식을 갖고 준사법기관 행세를 해온 것 자체가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검찰이 인식해야 될 문제는 권력기관이기 때문에 법치주의입니다. 우리가 많이 법치주의 얘기하면 일반 시민들이 법을 따라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원래 서구 근대 민주주의에서 법치주의란 법에 의한 지배입니다. 즉 권력기관이 자기의 힘을 쓸 때 법에 의해서 절차적으로 따르라는 겁니다. 권력기관인 검찰, 그다음에 경찰과 같은 권력기관들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됩니다. 그것이 국민의 인권과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한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검찰 개혁의 핵심은 민주적 통제와 그 인권 존중이라는 측면을 저는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건 간단하게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중에 검찰은 사법부가 아니고 행정부다라는 행정부, 주장에는 100% 동의하죠. 네. 자, 네. 좀 이야기 더 해야 될까요? 네네네. 예. 검찰 개혁을 했는데 가장 중요한 검찰 개혁은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입니다. 그걸 어떻게 확보할 거냐? 문재인 대통령도 윤석열 검찰총장 임명식에서 가장 강조했고 하나를 요구했는 것이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라 했습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 검찰호가 제대로 조국 씨를 수사하도록 놔두는 것이 그 자체가 검찰 개혁입니다. 그리고 또 검찰 개혁에 대해서 윤석열
그 총장이 이야기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오늘 낸 것에 대해서 우리 홍익표 대변인께서 미흡하다 그랬는데 네. 이미 실제로 그 윤석열 총장은 국회에서 논의에 따르겠다, 네. 이식하겠다. 그리고 그거에 따라 이제 패스트트랙에 올라가 있지 않습니까? 올라가 있고 그러면 미흡하면은 이 굳이 뭡니까 자잘한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뿐만이 아니라 네. 국회에서 논의하면 될 일인데 왜 이렇게 지금 이제 살아있는 권력을 제대로 수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가로막고 서가지고 여당 사람들 다 나서고 그다음 준 여당에 해당되는 인사들 뭐 다 나서가지고 이렇게 윤석열 그 개인에 대해서 이렇게 집요하게 공격하는 네. 거는 이 바로 수사를 방해하는 행위다. 그렇게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실제로 자, 저는 네. 그 말씀에 동의할 수 없는 게요. 대통령께서 이미 지시한 것처럼 윤석열 검찰총장을 임명할 때 살아있는 권력에 수사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여당도 그거에 대해서 동의했고요. 우리는 윤석열 검찰총장이 그 조국 장관을 수사하는 거에 대해서 전혀 이의가 없습니다. 다만 수사를 할 때에는 원칙에 대한 원칙적인 수사를 해야 됩니다. 즉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게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 이건 굉장히 중요한 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검찰의 독립성과 중립성은 민주적 통제와 절차 하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죠. 그냥 검찰이 권력기관인데 자기 혼자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권력을 쓴다? 그 칼날이 정치인도 있지만 일반 서민들에게 얼마나 혹독하게 무리하게 쓸 수 있습니까? 자, 지금 검찰의 가장 대표적인 적폐 행태가 뭐였냐면 먼지털이식 수사는 별건 수사입니다. 한 가지 수사를 예를 들면 어떤 A란 사람이 금융사기가 있다고 들어갔는데 금융사기가 안 나오니까 다른 여러 가지 개인적 그 비리를 뒤져서 별건 수사하는 형태는 매우 잘못된 거고요. 네, 원칙적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수사 정보를 그때그때 유출해서 여론 재판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은 아무런 방어권도 없는 상태에서 이런 자체에 대해서는 저희들은 네. 별건 수사와 수사 정보 유출은 잘못된 행태고 이것을 막기 위한 근본적인 대안을 내놓으라는 것이죠. 자, 알겠습니다. 어제 지금 말씀하신 이런 부분들, 특히 대통령이 검찰에 대해서 절제 있는 수사를 요청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논란이었었는데 그 장면 잠깐 보겠습니다. 네. 문 대통령께서도 지금 검찰권에 대해서 절제를 하라, 성찰하라. 대통령이 수사지휘권 있습니까? 없죠. 없습니다. 개별 사건에 대한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검찰 개혁의 바람을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당사자들은 상당한 부담을 가질 거로 생각합니다. 이렇게 자유롭고 지나칠 만큼 활발한 수사가 어디 있었습니까? 제약받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활발하고 자유롭다 하면 놔둬야죠. 살아있는 권력부터 확실하게 조사하라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잘하고 있는 검찰을 왜 아무런 증거도 없이 절제를 하라니 사법 방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검찰력이 오직 조국 장관 관련 수사에만 요란스럽게 매달려서 나라 전체가 시끄럽고 국민들도 또 경제도 불안한 그런 상태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수 국민은 과도하다고 느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이 제약 없이 심지어 과도하다는 비판까지 받아가면서 수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검찰개혁이 필요하다는 국민의 요구가 고조되는 그런 역설적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지난 토요일 촛불 집회 그 무렵부터 민주당 의원님들이 공개적으로 예. 일부긴 하지만 윤석열 총장이 공격을. 내려와야 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예.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이 검찰 수사를 방해하다가 안 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최후의 수단으로 윤석열 총장을 끌어내리기 위한 수순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그것이 마땅한 법적인 수단이 없으니까 여론 동원을 해가지고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다. 이래 생각을 합니다.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은 독재자 내지 그 파퓰리스트 정권이 하는 가장 나쁜 방법이 자기들의 그 마음에 안 드는 정적을 공격하거나 국가기관을 공격할 때에 대중을 동원해가 자기 세력들을 동원해가 공격하는 전형적인 방법을 지금 시작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지금 국가 권력을 가지고 입법, 사법, 행정을 사실상 거의 장악했다고 할 수 있는 이 정부가 겨우 장관 하나 수사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저렇게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대중을 동원해가지고 압박하는 거, 이건 전형적인 파퓰리스트고 독재 국가에서는 있을 일이고 해서는 안 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가지고 이 검찰총장을 끌어낸다. 그거는 더 국민적인 저항에 직면할 거라고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인 저 하나만 그 토요일 날 서초동에 모임 수많은 시민들이 정부 여당에 의해 동원됐다고 보십니까? 그 동원됐다기보다도 이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의 총동원령을 내렸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그 동원됐다는 직접적으로 건 보통 자의적으로 참석하지 않았다는 걸 의미하는데. 그렇지만은 그 이제 다 동원해라 그런 거를 뭐 구체적으로 공문을 발생한 건 아니지만은 이 정부의 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은 다 모여라 그리고 거기에 해가지고 윤석열 검찰총장을 압박하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암암리에 다 합의가 돼가지고 그 자리에 모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 몇 가지 좀 제가 하나 좀 반박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우선은 파퓰리즘이라고 얘기하는데 그 윤석열 검찰총장 낙마시키는 거에 대해서 사실은 그거는 조국 장관을 낙마시키기 위해서 벌써 여러 차례 그 보수 언론과 자유한국당이 대중을 동원하고 여론을 동원해서 먼저 공격을 했다. 동일한 방식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이런 그 민주주의 사회에서 대중과 여론의 미묘한 움직임은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국민들께서 이제는 판단해야 될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오랫동안 조국 장관에 대해서 야당과 그 일부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 무차별적인 난도질을 해왔지만 국민들이 보기에 이것은 너무 지나쳤다 이런 판단을 하고 계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제가 여러 차례 대변인으로서 제가 입장을 밝혔지만 네. 낙마를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기대감을 갖고 있다. 검찰총장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해달라. 아니, 물론 당에서 공식적으로 말씀하신 건 없고요. 예, 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거는 두 가지입니다. 검찰 수사 제대로 해라. 다만 그 수사를 인권과 민주적 원칙에 따라서 해라. 네. 이것이 검찰총장의 역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민주당 의원들의 이야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특수부검사 40명 한 달 반 동안 뒤진 것이 고작 그거라면 이제 윤석열 검찰총장은 스스로 정치검찰했다는 걸 자인하고 내려와야 한다 여러분 생각합니다. 이번 주에 만약에 정경심 교수 기소가 현실화되면은 지난주보다 2배가 넘는 촛불이 모일 것이고요. 만약 그렇게 된다면 윤석열 총장은 스스로 그치를 정해야 하는 불행한 상황을 맞게 될 수도 있고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대통령이 2달 전에 매우 강력하게 신임하며 임명한 검찰총장을 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이 내로랍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 제가 뭐 그 개별 의원님들의 말씀을 제가 그 일일이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요. 네. 어쨌든 저희들 당의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네.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의 일을 하고 장관은 장관의 일을 해달라라는 대통령의 말씀에 그대로입니다. 네. 검찰총 그게 공식적인 입장이다 이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예. 그 스스로 현실적으로 임기가 보장된 검찰총장을 강제로 내릴 수도 없고 아직 저희가 동일한 원칙입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이 뚜렷하게 해임되거나 내려와야 될 만한 사안이 확인된 게 없는 것처럼 아직 윤석열 검찰총장이 책임지고 그 자리를 그만둬야 네. 될 만큼의 사안이 확인된 게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한 장 볼까요? 네. 정경심 교수가 정경심 교수 소환 초읽기라는 기사를 제가 한 열흘째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공개 소환할지 비공개 소환할지도 모르겠고 어쨌든 지금 오늘 아침 제가 듣기로는 중앙지검 1층 현관 출입처로 뒤로 들어오는 일은 없다 해서 기자들이 계속 지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온 이야기가 뭐 유시민 이사장도 그런 이야기 했고 결국은 잠깐 표를 한번 볼까요? 정경심 교수의 영장이 만약에 영장을 청구해서 발부가 되면 조 장관이 버틸 수 있겠느냐. 영장이 발부가 안 되면 윤 총장이 버틸 수 있겠느냐. 너무 이분법적인 예측 같지만 사실 이렇게 될 개연성이 높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 이렇게 될 것 같습니까? 또는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데 특히 이런 부분이 돼서는 안 된다. 네. 지금 저는 그 유시민 씨가 저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우려하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거는 그 정경심 교수는 범법 행위가 거의 완벽하게 소명이 되고 있고 그리고 증거를 인멸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시도가 나타났다면 정상적으로 보면은 구속이 돼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모를 리가 없는
유시민 씨가 구속될 확률은 반반이고 만약 구속 안 된다면 윤석열이가 내려와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 보니까 아마 정부 여당 쪽에서 이 구속영장을 반려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닌가. 저는 어떤 뭐 자료를 가지고 있는 건 아닌데 그런 심정을 여당이 영장을 반려하지 않고 법원이 반려. 법원이 반려하는데 그런 어떤 여러 가지 이 모종의 움직임이 있는 건 아닌가라는 굉장히 심한 걱정이 들었습니다. 그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구속영장은 법원이 발부합니다. 그 검찰이 요청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이기 때문에 뭐 우리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처럼 법원과 뒷거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요. 다만 저는 유시민 장관의 저 프레임에도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설사 정경심 교수에 대해서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조국 장관이 이 사건에 대해서 개입했거나 또는 인지했다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조국 장관이 사퇴해야 될 일이 없고요. 마찬가지로 개별 사건의 구속영장이 불발된다고 해서 검찰총장이 사퇴해야 될 사안은 아니다고 생각합니다. 조장 부인이 설령입니다. 구속된다고 해도 법무장관이 임기를 계속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해서 조 장관은 그때 가면 검토해 보겠다 그랬어요.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거는 뭐 조 장관께서 판단해야 될 문제지만 우리 당의 입장이나 제 개인적 입장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이 유죄를 확정짓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법원 사법적 판단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 검찰의 수사 내용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판단하기에는 아직 정경심 교수의 유죄를 확정지을 만한 그런 물증은 없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부분만 의견을 좀 들을까요? 그럼 뭐 그때 판단하면 되는데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이란 정경심 교수는 당연히 유죄로서 구속이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조국 씨는 장관을 그만둬야 되죠. 자기 부인이 구속된 데다가 이렇게 버틴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똑같이 유시민 씨가 했듯이 그것이 반려됐다고 해가지고 또 구속영장이 반려됐다고 해서 윤석열 총장이 내려와야 된다. 거기에 대해서 그 프레임에 대해서도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 부분은 두 분이 의견이 똑같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왜 그 조국 장관은 그럴 경우에 사퇴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 문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조국 장관의 개입 여부, 인지 여부가 중요한 건데 그렇지 않다면 설사 구속영장이 발부된다 하더라도 저는 조국 장관이 내려야 될 이유는 없다고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거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장을 아직 청구도 안 했는데 저희가 너무 나간 것 같습니다. 이거 하나만 시간이 한 3분 정도밖에 안 남아서 홍 의원님께 홍 의원님이 또 이야기도 하셨더라고요. 라디오에 출연하셔서. 그러니까 조 장관이 9일날 임명되는데 이틀 전에 윤석열 총장이 김조원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전화해서 조 장관 우리가 좀 살펴봤더니 의혹이 아주 심각하다. 이걸 좀 대통령에게 이런 심각성을 전달해달라. 이런데도 임명되면 이건 내가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다는 것이 다수의 여당 의원들로부터 확인되고 있는데 대검은 분명하게 이런 사실 없다 이렇게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도 오늘 아침에 라디오 인터뷰에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언급만 하셨지 이걸 확인할 수는 없다. 이 제가 언급한 건 다른 내용이었고요. 청와대에 대고 검찰 총장이 사퇴하겠다, 사의 표명을 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사항도 아니고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보수 쪽에서는 이런 식으로 여권에서 흘리면 사실상 윤 총장을 압박하는 거 아니냐. 문재인 대통령 인사 스타일을 좀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그런 근거 없는 의혹이나 소문으로 인사를 하지 않습니다. 조국 장관을 임명하는 과정도 그랬고요. 윤석열 검찰총장을 신임하는 과정 역시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위법한 행위나 또는 권한을 남용했거나 잘못이 확인될 경우에만 인사 조치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문제는 그 답변을 가름하고 짧게만 하겠습니다. 아까 민주적 통제와 인권 문제를 이야기했는데 이번에 이제 검찰 수사가 이렇게 자유롭고 지나치고 활발하게 하는 게 문제다. 그 가장 큰 이유는 워낙 조국 장관이 받는 의혹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게 인권에 대해서 이 정부가 관심이 있었다 하면 적폐청산 수사할 때 이재수 장군 자살했고 그리고 또 변창훈 검사 자살했고 조질래 전 의원 자살했고 그럴 때는 이 정부가 아무 이야기도 안 했어요.
그리고 그 겨우 지금 인권위 하면은 그 현직 장관의 부인이 약간 겁을 먹었다. 그 정도로까지 그렇게 인권 문제를 챙기는 이 정부가 어떻게 그렇게 한 사람도 아니고 여러 사람이 그렇게 뭡니까 그 구속되는 자살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유감 표명하지 않다가 네. 지금 인권 문제를 꺼내 가지고 이렇게 수사를 방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먼저 그때 그 사건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죄송하게 생각한다. 국민에게 먼저 사과하고 그다음에 인권 문제로 해서 검찰이 인권 문제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동일한 선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수사를 마치 여당이 지휘 감독했다고처럼 말씀하시는 건 전 동의할 수 없고요. 어쨌든 검찰의 수사 방식이 그게 여당 인사든 야당 인사든 이 민주적 그 절차나 또는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건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그 문제 제기를 우리는 더 근원적으로 올라가면 2009년 노무현 대통령이 돌아가시는 과정에서 논두렁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저희는 그런 문제 제기를 네. 하면서 잘못됐고 바로잡아야 된다는 얘기를 여러 차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됐는데 그래도 오늘 황교안 대표가 전격적으로 남부지검에 출석을 했습니다. 네, 그 준비됐습니까? 보겠습니다. 네.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의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습니다. 이 문제에 관해서 책임이 있다면 이는 전적으로 당 대표인 저의 책임입니다. 검찰은 저의 목을 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멈추십시오.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야당 탄압을 중단하십시오. 검찰 수사 방해하지 말고 조국 사태에 집중하십시오. 자, 대표는 나왔는데 아마 다른 자유한국당 의원님들은 계속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하죠? 아닙니다. 그건 네. 그 정말 잘못 알려진 거고. 네. 이 사건의 패스트트랙에 대해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저항을 한 것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은 사법개혁 특위에서 그 이야기를 하면 또 너무 뒤로 돌아가니까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래서 그 사법개혁 특위에서 위원을 오신환 의원이 사임하고 보임하는 것에 불법이 있었다. 그걸 하는 것이 김관영 의원이고 의장의 그 문희상 의장의 문제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수사를 먼저 하고 거기서 그것이 합법이냐 불법이냐를 빨리 검찰이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따라 가지고 우리도 다 저도 고발되어 있지만 정의원님 그 사실관계를 좀 확인해야 되는 게요. 이미 김관영 의원 조사했고요. 그다음에 그 문희상 의장에 대해서도 서면 조사했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조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균형 있게 검찰은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했고 지금 여당 의원들 같은 경우는 대부분 경찰 수사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네. 필요하면 부르겠죠. 그러니까 저희는 우리가 면책 특권에 숨지 말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 또 나아가서 우리가 사법부의 판단을 받자는 겁니다. 마무리해야 되는데. 네. 예,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결론을 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그 사보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그 검찰에 가가지고 당당하게 우리가 했는 일들이 무엇인가, 왜 그렇게 했는가를 밝힐 용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를 받아야 그걸 그 검찰이 아니죠. 특정을 짓죠. 그 자체가 별도로 그리고 이 사건의 전제로 되는 사건에 대해서 분명히 검찰이 결론 내라. 보통 먼저 내야죠. 교통사고 나면 가해자뿐만 아니라 피해자도 조사합니다. 그러니까 가서 조사를 받으면서 입장을 밝히셔야죠. 이건 가해자 피해자의 문제가 알겠습니다. 아니라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민주당 홍익표 의원. 사보임이 합법이냐 불법이냐 거기에 대해서 결론 내야죠. 저 두 분 말씀 듣고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네. 홍익표 의원, 정태욱 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